어, 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에,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의료인에 관련된 얘기 했었고, 의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했었죠. 이어서 이제 병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게요. 자, 병원이라는 건 뭐 라틴어 뭐 호스페스에서 기원을 했더라, 뭐 이런 건 됐고, 자, 그러면은 그 WHO, 월드 헬스 오거니제이션이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 사회 및 의료 조직에서,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사회하고 의료 조직에서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자, 질병의 치료 예방 진료, 의료 교육 및 의학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더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핵심으로 알고 넘어갈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질병의 이제 여기 보시면 사회 및 의료 조직이라고 돼 있어요. 병원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조직에서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WHO에서 말하는 불가결이라는 역할은 이제 어떠한 뉘앙스를 지니고 있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돈이 되던 되지 않던 어쨌든 의무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자, 병원이라는 거는 떡볶이 장사가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 안 하잖아요. 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될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라는 게 이제 전제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어떠한 기관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병원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역할을 하느냐? 그럼 여기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사회 및 의료 조직에서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의미 자체는 필수적인 의료기관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요거 잘 생각해 두셔야 되고요. 자,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구나, 사회에.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이러한 기관은 무엇을 하는 기관이냐? 질병을 어떻게 돼요? 뭐 진찰 치료 있겠죠. 아까에서 의료행위에서 치료를 하고 예방을 하고 진료, 진찰이죠. 진료를 하고. 자, 앞에서 했었던 뭐 재활도 하는 기관이겠죠. 앞에서 말했던 의료에 대한 어떠한 정의, 이러한 것을 행하는데 거기다가 두 가지가 더 들어간다고 해요. 의료행위 플러스 두 가지가 더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죠? 의료, 교육, 그리고 의학, 연구. 교육과 연구가 같이 들어가는 기관.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병원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병원이라는 게 환자만 치료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불가결한 기관이긴 한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의료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행위에다가 무엇을 같이 한다? 의학 연구, 그리고 의료 교육을 한다. 교육 및 연구가 들어간다. 이게 핵심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의료 행위 플러스 교육 및 연구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어떠한 병원에 대한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병원을 뜻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병원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병원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조직화된 의료 및 뭐 의료 관련 전문가가 근무하면서 의료인이나 간호사들을 뜻하겠죠. 의료인이죠, 정확히. 의료 서비스 및 지속적인 간호 서비스를 통해서 환자의 진단 치료 연구를 제공한다. 여기서 보시면 연구가 또 들어가죠. 그래서 WHO 그 정의를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병원이라는 것이 이제 분류가 됩니다. 병원이라는 것은 이제 의료법상 의료기관과 의료법상으로 이제 쭉 이렇게 먼저는 이렇게 분류돼요. 요거는 여러분들 잘 알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의료법에서는 잠깐만요. 의료법에서는 어떻게 나눠지느냐? 크게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나눠요. 요거는 여러분 반드시 이거는 한국의 의료법에 따라서 나눈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는 병원을 분류할 때 의원과 병원으로 나눈다. 두 가지. 이건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물론 병원급도 이제 나눠져요. 병원급도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이런 식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병원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건 이제 뒤에서 더 나눠볼 것이고 크게는 의원과 병원으로 나눠진다. 자, 의원급 의료기관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는 건 다 의원이에요. 이 수업 듣고 아마 걸어 다니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 뒤에 뭐 김똘똘 의원, 무슨 내과 의원, 치과 의원, 무슨 과 그 뒤에 의원 이렇게 병원이라고 안 붙어 있을 거예요. 자, 병원이라고 붙어 있는 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것들은 이제 보통 병원이 붙어 있습니다. 삼육 서울 병원
경희의료원, 내거 병원이거든요. 종합병원. 아니면 삼성의료원, 그것도 병원이죠. 예, 뭐 아산병원, 뭐 이런 세브란스 병원 이런 식으로 병원이 붙어 있어요. 아니면 동네 무슨 척병원 뭐 이런 식으로도 병원이 붙어 있어요. 하지만 그 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감기 걸려서 간다든지 이런 데는 정형외과, 무슨 뭐 남서울 정형외과 의원 뭐 이런 식으로 의원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일반적인 의원, 내과의원, 외과의원, 치과의원 뭐 이런 게 의원급들하고 치과의원, 한의원 이런 것들이 이제 의원이죠. 예, 한의원. 그리고 병원급은 말 그대로 뒤에 병원이 붙어 있는 거예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뭐 종합병원 뭐 이런 식으로 병원자가 붙어 있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병원이죠. 그러니까 뒤에 뭐가 붙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럼 의원과 병원의 차이는 무엇일까? 예, 그거부터 조금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요 뒤에 거 넘어가기 전에 그거부터 한번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의원하고 병원이 이게 나눠지게 된 계기는 이제 무엇이 있냐면은 처음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의료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이런 거죠. 모든 환자들이 여러분들이 의원이나 종합병원이나 병원이나 구분이 되지 않다라고 치면은 그냥 심플하게 접근합시다. 의원에서 진찰받고 싶어요? 병원에서 받고 싶어요? 종합병원에서? 동일한 가격이라면 사람들은 대부분 종합병원에서 받고 싶을 거예요. 무엇인가 종합병원이 서비스도 좋을 것 같고 더 전문가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의료 서비스가 종합병원으로만 왕창 몰리겠죠.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의원 병원을 나누는 거의 가장 핵심 개념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어떠한 효율성 때문에 나는 거예요. 효율성 때문에.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게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이라고 해서 나눠놔요.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1차 뭐 의원, 병원, 종합병원 이런 식으로 나눠 놓고선 한 번에 종합병원을 못 오게 하는 방식을 해요. 지금도 못 와요. 종합병원에서 진찰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의원이나 병원에서 의사가 써줘야 되겠죠. 진찰에 관련된 뭐 이런 내용 써주잖아요. 꼭 받아서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번에 접수해서 진료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1, 2, 3차를 과거에 나눠놨는데 나누는 게 중증 환자나 이런 입원 환자들한테는 3차 의료기관, 그리고 가벼운 질환은 1차에서 보고 1차에서 이제 문제가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면은 그다음에 2차, 3차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넘어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업무를 쪼개놓은 거죠. 효율성을 위해서. 그래서 뭐 감기라든지 아주 단순한 질병들은 동네 의원에서 처리를 하고 정말 중증 질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입원,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는 환자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은 3차에서 보고 그 중간에 2차가 있고 뭐 이런 스타일로 해놨단 말이에요. 자, 해놨는데 요게 막 이제 사람들이 1차 했다 2차 하고 2차에서 3차 가야 되는데 막 3차로 한 번에 넘어가고 싶어해. 그러다 보니까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2차 의료기관들이 거의 무너진다든지 뭐 이런 현상도 나타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 의원과 병원을 나누는 것은 어떠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 그러면은 설립자하고 운영주체에 따라서도 이렇게 나눠놔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의원은 제외예요. 병원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원은 그렇구나. 동네에 있는 거. 그리고 의원과 병원이 있어. 그래서 의원은 지금 설명을 했고, 이 병원급에서도 설립자 및 운영주체에서 또 구분이 돼요. 대표적인 게 국가나 이러한 어떠한 도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이런 데서 하는 국공립병원이 있단 말이에요. 국립중앙병원이라든지 국립서울병원이나 보건병원 쉽게 해서 누가 그 병원을 운영하는 주체냐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거예요. 시가 하든지. 그리고 민간병원이라는 거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죠. 학교법인, 대표적인 게 학교법인, 재단법인, 뭐 사회복지법인, 뭐 여러 가지 의료법인 이런 게 있어요. 자, 삼육서울병원은 국공립병원입니까? 민간병원입니까? 민간병원이죠. 네. 아마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의료법인으로 되는지 학교법인으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민간에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운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뭐 재단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떠한 법인체, 민간법인, 법인체, 비영리법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법인체에서 운영이 되는 것을 민간병원이라고 그래요. 자, 한국에는 국공립병원이 많을까요? 민간병원이 많을까요? 어디가 많을 것 같아요?
당연히 민간 병원이 90% 이상 차지를 하고 있죠. 대부분은 민간 병원이에요, 한국에서는. 예, 비영리법인의 민간 병원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세브란스 병원 민간이에요, 국립이에요? 민간이죠. 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안암병원, 고대 안암이, 한양대, 이대, 중대 다 학교법인 뭐 말은 학교지만 학교법인도 있고 뭐 재단법인도 있고 다 나눠져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국공립병원들은 어디 갔어요? 국립중앙병원, 국립서울병원, 보훈병원 또 뭐 있어요? 국립대학교에서는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 국립병원이겠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한국의 의료는 그러면은 이거를 되게 뒤섞어서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해요. 정확히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한국 의료가 어떻게 민영화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한국은 민영화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국영화되어 있습니까? 막 헷갈리다니까 사람들이 민영하고 국영화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영리화하고 비영리화를 막 뒤섞어서 얘기해요. 사회에서. 그래서 실제로 이거 잘 그 대학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거 엉터리로 막 섞어 쓰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첫 시간에 헷갈리면 안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배우면은 한국의 병원은 민영화 주로 민영화되어 있어요? 국영화되어 있어요? 민영화되어 있죠. 민영화라는 뜻은 뭐냐면 민간에서 운영한다는 뜻이에요. 한국은 다 민영화되어 있어요. 90% 이상 민영병원들이에요. 민간병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민영화의 반대는 국영화예요. 국공립병원들 뜻해요. 국공립병원 굉장히 소수란 말이에요. 예. 대부분은 민간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는 다 거의 90% 이상 민영화되어 있다가 정답입니다. 네. 민영화되어 있어요. 민간병원에서 운영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무엇인가 민영화하면은 좀 껄끄러워. 왜냐하면 의료 시스템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국가에서 컨트롤하는 거 그렇게 느낌으로 들으면 안 돼요. 정확히는 안 하는 거야. 민영화되어 있어요, 한국은. 의원들은 그러면 병원이 아니죠.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빼준다고 쳐도 병원들도 90%는 민영화되어 있더라. 민간 병원으로 운영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개인 병원도 되고 영리추구 여부가 그 다음에 등장을 해요. 자, 영리추구 여부가 등장을 하는데 자, 영리추구 여부라는 거는 영리 뭐예요? 이득이죠. 이득을 영위하는 것이죠. 이득을 가져가는 것이에요. 자, 그럼 영리추구 여부에서 한국은 영리입니까? 영리병원이에요? 비영리병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또 헷갈려. 사람들이 내가 어디선가 들었긴 다 비영리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의료법상 현재는 모두 다 비영리예요. 영리병원은 없어요.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하나 만들려고 했다가 녹지재단 중국 자본이죠. 하려다가 뒤집어졌죠. 예. 제주도에서 허가를 내주되 이제 바꿔갖고 조건부 허가로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대신 내국인 받지 말아라. 외국인만 받는 영리병원 운영해라. 절대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뭐 그건 다른 얘기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얘기하고 어쨌든 한국은 의료법상 모두 다 비영리라는 거야. 그냥 앞으로 들어갑시다. 민영하고 영리 섞어서 얘기할 수 있는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앞에 거는 주체에 관련된 거고 지금은 앞에 건 설립 주체에 관련된 거고 지금은 영리 추구 여부야. 자, 그럼 여기서 하나가 머리에 탁 떠오르죠. 영리 이득을 영리하는 거. 이거 돈 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영리는 돈을 번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영리라는 개념은 돈을 번다라는 느낌이 강하죠. 단어 자체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리는 딱 하나예요. 영리법인이에요. 심플하게 접근하세요. 그냥 영리법인을 설립을 할 수 있느냐 설립할 수 없느냐의 문제예요. 영리 추구의 여부는 영리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아시겠죠? 주변에서 한국은 뭐 비영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한국은 비영리법인들만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가 정답이에요. 네. 그럼 영리 추구를 하냐 안 하냐? 영리 추구는 누구나 해요. 단어상으로 누구나 돈 벌어요. 그러면은 병원들은 돈 안 법니까? 그러면은 그냥 땅 파먹고 환자 치료에 아니죠. 돈 많이 벌잖아 의사들. 네. 그럼 돈 안 벌려고 그 영리를 추구 안 해요? 아니야 한단 말이야. 국어상 단어상으로 치면은 영리 추구라는 말은
가능하지만 영리 추구를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영리 추구 여부라는 거는 영리 법인화 시키느냐, 영리 법인을 시킬 수 없느냐, 딱 하나 법인으로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영리법인은 설립할 수 있다 없다? 설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리법인 설립이 안 돼요, 한국에서. 오직 뭐만 된다? 비영리법인만 설립이 된다. 그래서 법인으로 생각하시면은 아주 심플하게 결론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는 뭐냐? 한번 나중에 제가 실강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요거는 얼굴 보고 얘기를 하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자 봅시다. 영리 추구 여부 돈을 벌고 안 벌고는 의료업이라는 범위 안에서 나중에 또 이것도 여러분 대학 오면은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업종업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이제 법적인 범위 내에서 업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는데 그냥 집에서 게임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건 뭐야? 게임업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혼자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게임을 너무너무 잘해. 그래서 게임으로 돈을 벌어먹고 돈을 벌고 산다라고 먹고 살아요. 돈 벌어서. 그럼 뭐야? 그게 이제 업태가 되는 거야. 업종이 되는 거야. 자, 이것처럼 병원도 무료로 하는 봉사는 업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의료업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사람들을 치료해 주면서 그거에 대한 합당한 대가로서 돈을 받잖아. 이거는 뭐야? 업으로 들어간다. 의료업이에요. 뭐 요거는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자, 이런 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를 국어적 의미에서는 영리를 추구하는 활동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영리를 비영리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앞뒤 다 잘라먹고 비영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의료법상 현재는 모두 비영리 법인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인 얘기가 나왔는데 이 법인은 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뭐 자연인과 법인이 존재를 해서 무엇인가 법적인 하나의 인격체를 만드는 게 법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떡볶이 장사를 해요. 그런데 내가 장사를 해서 내가 다 돈을 받아서 버는 대로 다 먹어. 자영업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반면에 떡볶이를 해서 법인화 시킨다. 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딸이라든지 조스 떡볶이라든지 이렇게 회사 상품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법인 수익은 내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대표이사들에도 월급이 책정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법적인 책정된 금액만 가져가는 거야. 나머지 금액은 누구 거예요? 사회, 그러니까 사회라는 표현보다는 그 법인체의 그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장이라고 함부로 돈을 막 끌어다 쓰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영업자는 어때요? 그렇게 해도 돼요. 법인은 그게 안 돼. 법인이 불리한 거 아닙니까? 대신에 법인은 내가 망하든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지지 않아요. 나의 실수만큼만 책임을 져요. 그래서 법인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요? 유한 책임, 아니 그러니까 무한 책임이 아니라 유한 책임 회사라고 얘기를 하죠. 책임을 유한으로만 지는 거예요. 대표자는. 뭐 이거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런 게 일반적인 법인이에요. 근데 그 법인도 두 가지로 나눠요. 무슨 법인이냐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눠집니다. 자, 영리법인은 쉽게 생각해서 삼성전자처럼 주식을 발행을 해요. 나한테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해서 어떻게 돼요? 더 많은 돈을 불리는 거야. 그래서 많은 돈을 불려서 우리가 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들어갔던 돈 다 빼고 남은 이익금을 나눠주는 것, 이런 것이 대표적인 영리기업이죠. 그래서 영리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표가 1, 1번이 뭐예요? 돈 버는 거죠. 계속 성장을 해야지 나한테 계속 투자가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영리법인이란 말이야. 비영리법인은 어떠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비영리는. 비영리법인은 월급이고 뭐고 다 빼주고 남은 사업이 잘 돼서 돈이 남았다.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돼요? 나눠줘야 될까요? 나눠주고 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남는 돈은 어떻게 돼? 재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시설이라든지 무엇인가에 재투자한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필요한 금액만큼만 쓰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이 회사를 키워가고 이런 게 불가능한 게 비영리법인이에요. 그러면 한국에서의 병원은 다 뭐다? 비영리, 부자,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의원은 여기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자세히 보시면 병원이라고만 써 있죠. 의원은 앞에서 얘기했을 듯이 법인체가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쉽게 하면 떡볶이 장사하는 거예요. 떡볶이 장사. 자영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동네 떡볶이집과 아따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따 요새 없나? 조스 떡볶이로 할까요? 조스 떡볶이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내가 동네에서 떡볶이 장사 잘 돼. 그럼 버는 돈 내가 다 가져가.
그 영리 활동을 내가 다 가져가. 그게 뭐예요? 일반 동네 의원이에요. 이 사람들도 엄청나게 영리 활동을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비영리라는 얘기를 붙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의료에서. 이 사람들은 자영업자야. 우리가 법인체만 가지고 이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 자, 그러면은 그것을 조스 떡볶이로만 한정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스 떡볶이가 떡볶이 장사가 달래. 그러니까 뭐 아따리 잘 되니까 조스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막 이렇게 프랜차이징 법인들이 생겼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프랜차이즈 법인들이 생기면 어때요? 투자를 많이 받고 많은 프랜차이즈를 양성을 하면서 수익을 올려야 되겠죠. 이게 영리 사업이에요. 반면에 비영리는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금적 혜택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있지만 뭐 병원에선 크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예. 그런 게 이제 영리법인이야.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병원이 무엇인가 사업체를 계속 넓힐 수 있는 그 무엇인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투자를 받아서 더 많은 돈을 불려주고 이런 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병원이라는 건 맨 처음에 얘기를 했었죠. 불가결한 WHO에서 이런 거 사회적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어떠한 기관이기 때문에 돈벌이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짚고 있는 것이에요. 의원하고 다릅니다. 병원은. 예. 그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명확히 넣어 두셔야 돼요. 요 얘기는 갈수록 하겠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정확히 정의가 안 잡혀져 있는 분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요. 한국은 영리 추구 활동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틀린 얘기예요. 한국은 영리 추구 활동을 하죠. 그럼 돈을 벌지 않는다는 뜻인데 되는 것이고 단지 무엇이 안 되는 거냐? 영리법인 설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의료법상 영리병원 설립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제 PPT도 제가 교재에서 따왔지만 이분도 잘 모르시겠는 것 같아요. 비영리병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비영리법인으로 만든 병원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요거는 실강에서 더 자세히 법인에 관련된 설립과 병원에 있어서의 어떤 영리법인에 관련된 설립을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한국은 의원은 다 제외. 의원은 여기 들어갈 건덕지도 안 되고 병원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면은 병원은 다 무엇이다? 비영리 법인이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비영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앞뒤 말이 다 잘렸죠. 법인이라는 단어가 빠져있다. 가장 핵심 단어는 원래는 법인이에요. 비영리 법인만 설립이 가능하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왜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처럼 영리법인을 못 만들고 비영리법인만 하게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영리법인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시설 좋게 하고 막 이러면은 많은 투자가 들어올 것이고 그 투자로 더 많은 좋은 시설을 갖추고 무엇인가 발전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되고 다 비영리법인만 설립을 하게 할까요?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영리법인화 시키면 가장 영리법의 첫 번째 조건, 첫 번째의 법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돈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영리법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무조건 수익을 많이 내야 된단 말이야. 자, 내야 되는데 그러면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은 수익이 안 되는 과는 어떻게 될까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없애버려야죠. 폐과시켜버려야 되겠죠. 계속 마이너스가 나가고 있는 거는 이 경영학적 입장에서 끌고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의무 때문에 끌고 가는데 그건 폐과시켜버려요. 근데 사회적으로 만약에 폐과를 못 시키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 한도로 작게 만들겠죠. 의사도 한 명만 그냥 법적인 것만 해놓고 투자 하나도 안 하겠죠. 예, 법적으로 만약에 유지해라 그래도 거기다가는 돈을 안 들이겠죠. 그러면 어디다만 돈 들여요? 돈 되는 과목에다. 뭐 예를 들어서 돈 되는 과목이 피부과하고 성형외과가 돈이 된다. 그러면 그쪽에다만 집중 투자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 운영을 하든지 만약 법적인 어떠한 제재가 없다라면은 폐과시켜 버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WHO에서 주장했었던 것처럼 병원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회적인 의무라는 것 자체가 뭉겨지게 되죠. 자, 그러니까 돈이 되는 것만 이제 병원에 남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자, 의료 서비스가 엉망이 될 것이고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영리법인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영리법인은 설립이 안 되고 있고 외국인만 대상으로 우리 영리법인 만드는 것이 어떠냐라고 나왔는데 실제 현실은
내국인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영리법인은 불가능하고 이유가 왜 불가능하냐?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단순해요. 장사가 안 되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 때문에 현재는 다 비영리로 되어 있더라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외부 의료기관에서의 개방 여부에 따라서 개방형 병원과 폐쇄형 병원이 있어요. 이건 되게 단순해요. 쉽게 해서 병원들에서 어떤 비싼 장비라든지 이런 진찰에 쓰는 그러한 거를 갖추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A라는 병원에다가 그걸 갖춰놓고 B나 C, D 주변에 있는 병원들이 그거를 같이 공유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MRI기가 뭐 예를 들어서 엄청 비싼데 A라는 병원에 설치를 해놨다. B, C, D에서는 어쩔 때 한번 환자가 오니까 MRI 쓸 때 돈 주고 쓴다든지 뭐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거. 이런 거를 개방형 병원. 그런 게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폐쇄형 병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큰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뭐 그러한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외부 의료기관이 인력 장비 이용 또는 공유. 요게 바로 이제 외부 의료기관에 의한 개방성 여부에 따라서 개방형 병원이냐 폐쇄형 병원이냐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의원과 병원의 차이 그리고 영리 추구의 여부 이런 거를 잘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한번 끊고 이제 뒤에 더 설명하겠지만 진료 서비스 수준에 따라서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을지 요 진료 서비스의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뭐 1차는 가벼운 질병, 그 다음 조금 더 나은 거, 3차는 아주 중증 질환이라든지 이런 사람. 그래서 1차가 의원, 2차가 병원, 3차가 종합병원 뭐 이런 스타일로 이제 진행을 했었죠. 처음에 우리가 한국 이제 보건의료 시스템에서 짰을 때. 근데 지금은 이제 2차 의료기관이 뭐 많이 무너졌죠. 1차에서 3차로 거의 넘어가죠. 그래서 1차, 3차만 거의 남아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런 거. 이제 원래 이것에는 진료 서비스 수준도 있지만 보건의료 어떠한 이 효율성 측면 때문에 만들어둔 것이더라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한번 끊고 제가 설명하겠지만 의료법 제3조에 따라서 나누는 의원과 병원과 종합병원을 나누는 기준이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좀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의원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요거를 뭐 상급하고 종합병원을 뭐 섞어서 뭐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통적 개념으로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요게 가장 중요하게 펼칠 거는 다음 영상에서 나는 의료법 제3조에 관련된 요 의원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끊었다가 마지막으로 연결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끊고 갈게요.